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입니다. 오늘은 화방넷에서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게 홀베인 아크릴 과슈를 보내주셨는데요. 저와 홀베인은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만큼 재료 퀄리티가 뛰어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노하우와 비법 덕에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오늘 사용해볼 홀베인 아크릴 과슈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유추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크릴 물감과 무광무광한 과슈의 특징을 섞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크릴 물감의 특징은 빨리 마르고 마르면 다시 사용할 수 없고 두툼하게 올릴 수 있는 꾸덕꾸덕한 물감이죠. 과슈의 특징은 포스터 컬러처럼 촉촉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색이 진하지만 안료가 약간 더 좋아서 내광성이라든지 건강에 나쁠 게 없습니다. 또 물에 곱게 풀리는 특징이 있고 말랐을 때 약간 광이 있는 아크릴 물감과 달리 완전 무광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둘이 합쳐진 아크릴 과슈는 아크릴 성분이 있어서 말랐을 때 튼튼하게 고착되고 물감 자체가 말라도 일반 과슈와 달리 갈라짐, 건조함이 적었어요. 과슈는 물감이 마르고 나면 바짝 갈라지고 조각나서 팔레트 여기저기에 나뒹구는 현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홀베인 과슈의 선명하고 진한 색감이 그대로 적용된 물감이고 정리해보면 한번 굳으면 물에 안 풀리는 과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슈와 아크릴 물감의 공통점인 그때그때 짜서 사용하는 걸 생각하면 사용법은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다르지 않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알게 된 건데 생각보다 마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정신없이 빨리빨리 그려야 했던 대부분의 아크릴 물감과 달리 좀 더 편안하게 여유롭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아크릴이나 과슈에 비해 살짝 더 묽었지만 너무 꾸덕하지도 너무 묽지도 않아서 부드럽게 팔레트에서 섞이며 자꾸 색을 섞고 싶어지는 그런 농도입니다. 조색할 때 색이 탁해지는 것도 적었는데요. 다이소처럼 싸구려 해 출처도 모르는 안료는 빨강,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탁해져서 회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없이 잘 조색됩니다.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계열 모두 이쁘고 물에 풀어서 사용하기 딱 좋은 농도입니다. 모든 물감일과 그렇듯 처음 초반에는 물이 많이 사용되고 점차 물감의 양을 늘려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크릴 과슈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물을 많이 사용해 얇게 칠해주고 점점 물감의 양을 늘려가며 두툼하게 완성시켜주는 것인데요. 다만 아크릴 물감처럼 완전 두껍게 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칠하기보단 밑에 칠해둔 색이 마르고 이게 가려질 정도로만 칠해주셔야 나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아크릴 물감보다는 건조해서 톡 떼어내줄 수도 있습니다. 물감을 물을 이용해 희석시키고 사용할 수 있지만 한번 건조되고 나면 다시 물에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물감이 묻은 붓을 빨리 헹궈주지 않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가끔 헷갈리셔서 일반 수채 물감처럼 철제 팔레트에 아크릴 물감이나 과슈를 쭉 짜놓고 열심히 말리면 예쁜 물감 모양이 되니까 그때그때 짜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도 알아볼까요? 가격은 화방넷 기준 12색 세트가 47,600원으로 홀베인답게 겁나 비싼 게 특징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모든 미술 재료들은 가격이 정말 정직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브랜드마다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유명한 대기업과 콜라보했을 때 달라지기도 하지만 동일한 급의 재료의 경우 다 비슷한 가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니카, 터너, 홀베인의 아크릴 과슈를 비교해보면 12색 세트 기준 모두 4만원대로 이루어져 있고 낮게도 보통 4,000원 정도 합니다. 브랜드마다 몇천원씩 다르긴 하지만 과슈나 아크릴이 원래도 만들기 좀 복잡하기도 하고 안료가 비싸서 물감도 비싼 경우가 많아요. 이 둘을 그냥 섞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른 제조 방식으로 아크릴 과슈라는 새로운 재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싼 미술 재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소처럼 매우 저렴이 같은 경우엔 무슨 성분을 썼는지도 잘 표기하지 않고 일반 물감 회사에서 나오는 저렴한 학생용, 교육용 물감과 달리 유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대충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광성도 그냥 없다시피 한 색이 많아서 조금만 햇빛에 노출되면 색이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붓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붓은 마감이나 손이 닿는 부분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사용하면서 탈모빔 맞은 것처럼 분모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술 재료들은 정말 요리의 재료와도 같습니다. 양파와 같이 저렴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재료도 있고 마블링이 잔뜩 있는 최고 등급 한우처럼 매우 비싸지만 맛있는 재료도 있습니다. 평범한 재료로도 멋지고 환상적인 맛의 요리를 만드는 셰프가 있을 수도 있고 비싼 재료로도 태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똥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쁜 재료로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단 좋은 재료로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